책다새가 들려주는 이야기 책들이. 안녕하세요. 책다새 학교박 운영진 이영기입니다. 저는 책 읽기를 좋아하는 새 아이의 엄마로 푸른들 청소년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김가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김나온입니다. 오늘은 카프카의 변신을 읽고 일상 북토크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변신의 작가 프란츠 카프카는 1883년 프라하에서 태어나 1924년 결핵으로 사망한 유대계 독일인입니다. 법대를 나와 보험회사에서 일하면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요. 변신은 1916년 간행된 그의 대표적인 단편 소설입니다. 카프카는 부조리한 운명을 마주한 인간의 모습을 섬세하게 표현한 실존주의 소설가입니다. 실존주의 소설은 개인으로서 현실 세계 안에 존재하면서 한계 상황을 마주한 인간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카프카는 현대사회 속 인간의 존재와 소외, 허물을 다룬 작품을 주로 썼어요. 무력한 인물에게 닥치는 기이한 사건을 통해 인간의 불안과 소외를 보여주면서 실존주의 문학의 문을 연 작가라는 평을 듣고 있죠. 카프카의 변신은 어떤 이야기였어요? 변신은 출장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그레고르 잠자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벌레로 변신해버린 이야기입니다. 변신을 한 후 외형뿐만 아니라 가정이었던 그레고르의 가정 내 취급도 바뀌고 그레고르의 생각과 감정도 많이 달라집니다. 변신은 어느 날 벌레로 변신해버린 그레고르 잠자유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레고르는 가족들 내에서의 위치가 처음엔 높았으나 벌레가 된 이후로는 골칫덩이 괴물로 취급받습니다. 변신은 그레고르 잠자의 변신과 그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로 설명할 수 있겠네요. 주인공이 벌레로 변신하며 시작하는 소설의 도입부가 다소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땠어요?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하고 나서도 회사로 출근해야 된다는 생각만 하는 것이 놀라웠어요. 저라면 충격받느라 회사 같은 건 생각도 안 났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레고르의 입장에서 그게 당연한 일이었을 것 같아요. 집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본인밖에 없어서 출근하지 않아 만약에 해고당하게 된다면 가족의 생계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부담이 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출근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출근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출근에 대한 구체적이고 집요한 생각들이 굉장히 현실감 있다고 엄마도 생각했었어요. 지금 이 기차를 놓치면 몇 시차를 타게 되고 그러면 얼마나 지각을 하게 되고 그랬을 때 상사한테 어떤 얘기를 하지? 이런 것들을 시시콜콜 생각하고 있는데 옛날 소설이지만 지금 직장인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잘 쓴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변신에서 어떤 인물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그레고르의 여동생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동생은 그레고르가 변신하기 전 그레고르와 가장 친하게 지내던 인물이자 변신한 후 밥을 챙겨주고 청소를 해준 인물이에요. 동생은 그레고르가 변신한 직후에는 가족 중에서 가장 친절하게 대해주었지만 이후에는 벌레가 오빠가 아니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버리려고 해요. 동생이 오빠를 버리자는 강력한 주장을 가족에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집안 내에서 본인의 위치가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레고르의 표현에 따르면 변신하기 전 동생은 가정에서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당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레고르가 변신을 하고 그레고르를 챙기는 임무를 맡게 된 뒤로 그 임무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 듯한 태도를 보여요. 또 전과 달리 밖으로 나와 일도 하면서 직접 돈을 버는데 이런 변화가 동생이 그레고르를 버려야 한다는 다소 과격한 주장을 가족에게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그레고르의 변신으로 가족 내에서의 위상이 가장 달라진 인물이 동생이죠. 나온이는 어떤 인물이 기억에 남나요? 저는 주인공 그레고르 잠자가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벌레로 변신한 사람이죠. 아버지 사업이 망한 후 늙은 부모님과 어린 여동생 대신 혼자 출정 영업사원으로 바쁘게 일하며 생계를 책임졌어요.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신한 이후 그의 가족들은 바쁘게 일하며 그레고르의 자리를 메꿔 나가요. 그러면서 그레고르에 대한 취급은 점점 나빠져요. 그래서 좀 불쌍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소설은 비현실적인 시작에 비해서 마무리는 현실적으로 진행이 돼요. 소설의 결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가족들이 자기를 버릴 거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주인공은 쓸쓸하게 죽었는데 그의 죽음 뒤에 가족들은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놀러가는 장면이 대조적으로 보였어요. 그레고르가 버림받고 죽은 건 슬프지만 가족의 입장에서는 그레고르가 쟨처럼 느껴지는 게 당연했을 테니 그렇게 기뻐할 수도 있었겠다 싶었어요. 양쪽의 입장이 다 이해가 되었군요. 가온이는 어땠어요? 저도 그레고르가 벌레라는 점에서 보면 당연한 결말이고 사람이라고 본다면 쓸쓸한 결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레고르는 힘든 회사 생활을 견디면서 혼자 모든 가족을 경제적으로 책임졌어요. 그래서 회사에 나가지 못하면 생계가 모두 끊길 것이라는 걱정을 계속했는데 막상 변신을 한 후에 가족들은 모두 자신의 직장을 구해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게 돼요. 이런 점에서 그레고르가 더 이상 살아가겠다는 의지가 좀 사라졌을 것 같아요. 자신이 벌레로 바뀌었다고 해도 가족들 모두 자신을 거의 없는 사람 취급하고 골칫덩어리로만 취급했던 것이 견디기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레고르의 죽음이 거의 자살이나 다름없는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엄마도 그레고르의 죽음은 사실 자살과 다름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인상적이었죠. 비록 몸은 벌레가 되었지만 그레고르의 마음과 정신은 의지를 가진 사람이었으니까요. 그걸 죽음으로 보여준 거죠. 카프카가 친구에게 쓴 편지에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해요. 한 권의 책은 우리 안의 얼어붙은 바다를 부수는 도끼여야 한다네. 엄마는 카프카의 변신이 그런 도끼 같은 작품이었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가족은 평생 변함없이 따뜻하고 서로에게 다정한 관계라고 말하긴 하지만 이 소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작은 불행으로도 쉽게 깨질 수 있는 관계죠. 변신이라는 사건으로 가족과 그레고르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이 소설로 볼 수 있는데 읽는 내내 누구의 편도 들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답답한 인물들의 입장과 마음이 다 이해가 되도록 이야기를 만들었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도 변신을 읽으면서 가족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레고르는 여동생이 자신의 방을 치우는 역할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그 나이대의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여동생은 가족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던 것처럼 겉으로는 다정하고 따뜻한 관계처럼 보여도 안에서는 다를 수 있다는 게 가족이라는 걸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저도 가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가족도 남이니까 당연히 모든 생각과 가치관이 같을 수는 없고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는 있었지만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한 인식이 엄청 빠른 시간 내에 바뀌고 전에 없었던 심한 갈등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피를 나눈 가족이라고 해도 작은 것 하나에도 해체될 수 있다는 것이 좀 충격적이었어요. 저 가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소설이었어요. 유쾌하고 재미있는 소설은 아니지만 아마 두고두고 생각나는 그런 작품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번에는 어떤 책을 같이 읽을까요? 시집을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본 뮤지컬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가 재미있던데 백석 시집은 어떨까요?
아, 백석 시집 엄마도 읽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다음에는 백석 시집 읽고 나서 같이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해요. 지금까지 일상 북토크 변신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